기본적으로 역사 공부를 하면 여러 가지 역량이 생깁니다. 역사 공부를 해서만 생기는 역량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공부를 해서 생기는 역량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역사 공부를 하면 생기는 역량, 그리고 어떤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 교육을 또 할 것인가 중점을 둬서 오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역사는 어떤 것에 조금 포커스를 두어서 역량을 기를 수 있을까? 네 가지 중요한 컨셉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학도 이런 말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이 뭐냐? 역사적 중요성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어제 한 일을 중요한 것만 추려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20가지를 다 말할 시간은 없으니까 5가지만 추려가지고 어제 내가 한 중요한 일을 얘기한다고 하면 뭔가 의미 있는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리게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다른 것은, 과거에 수많은 일이 벌어진 것 중에 역사학자는 추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 기억할 만한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 반성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추리는 작업,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추리는 과정에 참여하는 일, 이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능력입니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작업, 이게 바로 역사적 중요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 사건들도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도 있을 테고요. 이성계와 같이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조선을 개창한 그런 변화를 일으킨 인물,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대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날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해서 가치를 부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사임당 같은 분들은 그 당대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었지만 오늘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역사가가 의미를 부여해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들이 결정되고 나서 우리가 신사임당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이성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공부를 한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남긴 자료나 그 사람이 쓴 혹은 그 사람에 관해서 쓴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사료라고 말합니다. 자, 역사의 사자는 사료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료를 통해서 그 시대를 감각할 수 있고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공부하는 것, 이것이 역량중심 역사의 교육에서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을 공부하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들에 주목을 합니다. 변화하는 것이 있으려면 지속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사는 변함없이 쭉 지속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늘 똑같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상당히 변화의 포인트들이 생기는구나 하는 그런 감각을 깨우치도록 학생들을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학자는 역사학을 배우면 어떤 학문적 특징을 감각할 수 있을까? 바로 지속과 변화라고 하는 컨셉,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컨셉, 또 그 당대의 맥락에서 그들을 이해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제가 학자에서 역사학의 학문적 특징을 주요 개념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배운다.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과거를 비판하고, 그래서 제가 역사학도의 이제 마지막 글자를 도덕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역사학이라는 학문은 그런 평가와 관련돼서 평가를 강렬하게 과거에 대해서 내리기도 하고 과거를 매우 또 높이 찬양하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오늘날의 역사적인 사안을 오늘날의 실천적 의미로 전환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과거를 매우 강하게 꾸짖음으로써 오늘날 반성하는 효과가 있는가 하면, 과거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함으로써 오늘날 또 어떤 에너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학은 과거의 학문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학문이라고 하는 측면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도덕적 평가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을 공부하면 이런 평가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 것인가 하는 또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병인양요를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서양 세력들이 19세기에 이제 동양으로 막 밀려 들어왔을 때 바로 조선도 프랑스 군대를, 미국 군대를 계속 강화도나 한강 근처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양선의 출몰과 관련돼서 이제 서약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기점에 놓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병인양요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병인양요를 둘러싼 당시의 기록들을
사료들을 이제 탐구해야 됩니다. 이른바 병인양요에서 가장 혁혁한 전투를 세운 정족산성 전투를 기억할 수 있을 테고, 정족산성 전투를 이끌었던 양원수 장군이라는 분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양원수 장군은 당시에 전투 일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의 문집인 하거집이라고 하는 문집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전투에 임했는가, 또 전투 현장을 매일매일 일지로 쓰고 당일 전투에 나가기 전날 아들에게 쓴 편지까지 남아 있습니다. 내일 모레 벌어질 전투에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그 비장한 아버지의 마음과 가족을 잘 돌보라고 하는 그런 유언 비슷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군이 쏘아 올리는 그 포탄을 보고 조선에서는 보지도 못한 엄청난 화력에 놀라는 장면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또 당시에 프랑스 신문에는 프랑스 해군이 먼 조선이라는 알지도 못한 나라에 가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막 보도하고 있는 또 기록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군들이 정족산성을 쳐들어가면서 남긴 그런 사파들까지 현재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자료를 통해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현장에 또 가서 답사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공부하고 이해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족산성의 현장에 가서 그 당시를 생각해 본다든지, 그 당시에 내가 양원수 장군이었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걸 한번 체험해 본다든지, 그런 걸 글로 써본다든지 시로 써본다든지 하는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전혀 다른 그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현대에 그러면 과연 병인양요라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지금 전쟁박물관에 가면은 병인양요 전투도라는 상상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료를 읽은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상상도의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료를 충분히 읽고 당시 프랑스와 조선의 화력 차이를 크게 느끼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도 그 상상도를 보면 오늘날 역사적 평가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충분히 감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수업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내용을 듣고서 병인양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료를 보고 현장을 보고 그걸 통해서 병인양요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오늘날 재현하는 그런 그림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또 스스로가 또 평가해보는 이런 종합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여러 차례 훈련을 통해서 역사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능력을 길러주는 수업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역량 중심 역사 수업이 되겠습니다.